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초메가 스터디 학원의 입시 전략팀에 있는 허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설명해드릴, 안내해드릴 내용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명하기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하려고 해요. 마침 좀 물이 있길래 저는 이제 저희 반 담당하는 반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반 친구들에게 매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하루 14시간 동안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공부를 조금 집중이 안 되는 시간, 즉 점심 먹고 저녁 먹고는 차라리 공부 안 될 때 물 한 잔을 먹어보는 건 어떠니?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우리 학생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 물을 먹으면 좋은 거구나. 물을 마셔야겠다. 자, 사실 제가 여기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물을 먹어라가 아니라 내가 집중이 안 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 중에 하나의 예시로 물을 들어준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해줬을 때 입시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물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준 게 아니라 집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줬지만 친구들은 그리고 많은 분들은 결과에만 주목을 합니다.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입시에 대한 정보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로그,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입시란 이렇다, 대입 변화는 이렇게 변한다 라는 정보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 결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라는 그 과정을 보셔야지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주 내용은 이렇게 변해요가 아닌 이렇게 변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됐고 왜 이렇게 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서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학생들은 대입에 대한 부분을 이미 많이 꿰찾고 있다,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드려서 길게는 설명은 안 드릴게요. 요거는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일 수 있어서 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는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대학 입시 전형은 총 크게 두 가지, 수시라는 부분과 정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구분은 딱 하나예요. 기간, 즉 수능 이전에 지원을 하는 게 바로 수시 전형이 되겠고요. 수능 이후에 지원을 하는 게 바로 정시 전형이라고 기간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수시라는 거는 총 6장의 카드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 6장의 카드가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총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네, 이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전형이고요. 두 번째가 종합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선발하겠다. 그러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또는 많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1학년 성적이 안 좋았어. 예를 들어서 1학년 성적이 조금 아쉬워. 그렇다면 우리 애는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과 중심은 말 그대로 교과 점수,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등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등급으로 학생들을 먼저 선발을 하겠다. 그래서 뽑는 게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 전형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업 역량이라는 교과 성적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라는 인성 부분 마지막으로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하는 건 여기에도 분명히 학업 역량이라는 학업 성취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교과와 종합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교과는 등급을 중심으로 볼 거고요. 종합 전형은 우리 학생들의 성취도를 그대로 분석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등급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표에 보면 학생의 원점수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표준 편차가 없어서 지금은 평균까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점수까지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즉 등급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우리 학생들이 어떤 교과를 잘 하는지, 어떤 부분을 잘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라는 전반적인 내용까지 보기 때문에 종합전형 또한 성적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찝어드렸고요. 세 번째, 논술 전형이 있어요. 논술 전형 또한 대학별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인데 많은 친구들이 논술 전형은 무조건 논술만 잘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요즘 트렌드가 좀 변해서 특히나 이번 2026학년도만 하더라도 논술고사의 100%, 90%, 80% 전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교과 성적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를 끝까지 잡고 계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실기 전형이에요. 실기 특기자 전형이라고 말씀하시면 다들 이렇게 고개를 쑥 숙이고 이제 다른 걸 보기 시작하세요. 근데 한번 조심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기 특기자 전형은 예체능 전형만이 아닙니다. 영어 특기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또한 있으니까 추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 전형이 있어요. 정시 전형은 3장의 카드로 진행이 되거든요. 요거는 군별이라고 해서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하나 이렇게 3장의 카드를 쓰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번외 군 외로 카이스트나 이런 몇몇 대학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3장의 카드로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즘 가장 핫하죠. 정시에는 교과를 반영을 한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 반영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지만 여기에도 약간의 팁이자 다른 숨겨진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대학 입시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구나 정도는 아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다음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교과 성적이에요. 교과 성적은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종합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형인데요. 일단은 제가 교과편에서 좀 먼저 볼게요. 교과편에서 보면 보시다시피 반영 교과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지금 현재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2028학년도 수시와 정시는 아쉽게도 2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상안까지 조금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두고 지금 2026학년도, 2027학년도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2028학년도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포인트가 되는 배경은 알겠지만 요즘 사탐런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까요? 많은 자여갱 친구들도 사탐으로 전형을 바꿉니다. 많이들 과목을 이동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이 이동의 추세 자체가 이과와 문과를 통합하겠다. 문이과 통합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문이과 통합이라는 배경으로 봤을 때 일단 대학 측에서는 최대한 학생들이 분명히 이 친구는 이공계열 쪽으로 자연계열 쪽으로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학년 때, 3학년 때 사탐 부분을 굉장히 많이 교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도 이 친구들의 교과 점수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시피 상위권,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전교과를 반영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 전교과 준비를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조심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힘들죠. 힘든 거 아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딱 10번입니다. 10번만 준비시키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하는 그리고 저희 싱글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는
바로 앞으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준비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요. 지금 현재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3가지 역량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업 역량, 그리고 두 번째가 진로 역량부터 말씀드릴게요.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학업 역량에서는 우선 첫 번째 학업 성취도.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 입학사정관들은 과연 우리의 성적표에 어떤 부분을 먼저 볼 것인가. 예시로 들어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어떤 외고와 과고가 있어요. 과고의 3등급과 상상고의 3등급이랑 누가 더 잘했는가는 사실 열어봐야지 아는 겁니다. 입학사정관도 동일합니다. 이 친구의 등급으로만 학생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학교의 평균 점수, 근데 우리 아이의 점수, 이 폭에 대한 부분과 학교에 지금 이제는 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같이 쓰여질 겁니다. 상대평가는 5등급제로 지워지고요. 절대평가가 이제 A, B, C, D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를 받는 학생들의 비율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얼만큼 잘했는가라는 부분도 분명하게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학생부는 모든 걸 다 평가하기 때문에 이 학업 성취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으로 이제 가면 학업 태도, 탐구력, 그리고 진로 역량에서 보시면 이제 교과 성취도 이런 부분 또한 학업 역량과 가까이 당연히 되고요. 많은 분들이 세특이 중요한가? 라는 여부를 물어보세요. 세특은 평가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평가 요소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전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거지 세특에만 무조건 매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성적이 먼저 나오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특이 그걸 같이 뒷받침 지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 건 바로 교과 이수 노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문이과 통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나 서울대, 특히 최근에는 고려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있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공대를 진학하고 싶은데 공대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인 물리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 교수 입장에서는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렇다면 기초부터 가르치게 돼야겠죠. 그런 시간 바에야 차라리 다른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우리 학생들 자체도 내가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에 진학할 건지가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지금 저희 2025학년도만 가지고 왔는데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지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학들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 학과를 진학하려면 이 과목들을 무조건 이수해야 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꼭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각져다 드렸던 거는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신다면 서울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가 모든 대학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실 홈페이지가 아니라 저희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밴드가 하나 있어요. 저희 밴드에만 들어오셔도 사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적으로 얻어가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이수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은 인성적인 부분이랑 이제 행동 특성이라는 영역이 저희 선생님들이 워낙 잘 챙겨주실 거를 믿어 의심치 않고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또한 주요 요소가 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찝어드리면 내신 성적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어디에 진학을 목표로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 하나의 전형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하고 있는 평가안이에요. 보시면 학교 추천형이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라면 분명히 교과만 반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과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내용도 같이 들어가요. 근데 종합적이라는 게 정말 종합적인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평가 요소로 쓰겠다. 보시다시피 교과이수 충실도라고 보이시죠? 교과이수 충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학과를 진학하는데 필요한 과목들. 얼마만큼 이 친구가 이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전형들과 스토리를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 배경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됐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총 9등급제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저희부터 5등급제로 바뀌게 돼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신갈고등학교 77명의 굉장히 우수한 재원, 그 이상의 우수한 재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위권 대학교 입장에서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상위권 대학교의 교과로 들어가는 점수는 1.2, 1.3, 1.4, 1.5, 1.6, 1.7까지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2등급 정도에 있는 친구들이 최상위권 대학으로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교에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번에 받아야 할 등급은 되도록이면 대부분 다 1등급 또는 2등급 하나, 2개 요 정도 안에서 돼야지 수시로 잘 되겠다, 성공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예시안입니다. 저희 2024학년도 아직 5학년도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4학년도 결과로 말씀드리면 연대부터 시작해서 최상위권 대학만 보시더라도 점수가 1.5에서 1.6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높은 등급대로,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높은 등급대인데 2028학년도 대입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합격 교과 점수는 1.0으로 끊기게 됩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1등급, 올 1등급을 받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지금 제가 한양대까지만 써놨는데요. 사실 중앙대, 경희대 다 동일합니다. 2등급을 넘어가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모든 대학들이 과연 전교과가 1등급인 이 친구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는 3가지 안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과 전형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교과의 탈을 쓴 종합 전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을 일단은 뽑아놓고 저희 보통 이제 단계별이라고 하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를 한 5배수, 6배수 이렇게 뽑아주거든요. 그리고 수능 최저로 잘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수능 최저 적용이 확대될 수 있겠다. 라는 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모든 대학들이, 어떤 학과들은 연구수들을 보면서 학과에 맞는 더 적합한 학생들을 뽑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3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는 교과 플러스 종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학년도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8학년도 대입을 위해서 대학들과 이제 교육부에서는 계속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다시피 연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들이 무언가 알파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대만 하더라도 연대는 교과 100이라고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Z 점수라고 해서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그거를 편차로 나는 Z 점수라고 따로 수치를 잡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등급 안 보고 우리만의 성적
표가 있으니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는 편이고요. 나머지 대학만 보더라도 고대, 아까도 보셨듯이 서류평가 어느 정도 했었고요. 성균관대, 한양대들 대부분 정선평가, 종합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스로 이화여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안 갖고 있었던 내용 중에 이제 면접 전형 부분이었거든요. 이 면접 전형 20%를 일단 적용을 했었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학년도인데 2026학년도로 다시 보면 최저 적용은 다 적용이 됩니다. 이화여대도 최저를 적용시키면서 전체 교과가 최저가 있다라고 보시면 2028학년도는 이런 비슷한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앞에서 세 가지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파악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외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보시다시피 동점자 처리 기준입니다. 덕성여대의 약학대학교예요. 예시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요즘 메디컬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약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여학생, 남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덕성여대 약학대학교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전형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교과를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교과만 반영해요. 각 교과 과목은 3개씩만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못 본 과목들이 버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9등급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제가 요거를 갖고 온 가장 재밌는 얘기는 제 조카가 하나 있어요. 제 조카 작년에 고3이었고요. 이번에 사실 재수를 합니다. 작년에까지 갖고 있던 내신 점수 1.35였습니다. 이 친구가 1.35라는 건 전체가 다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3등급이 좀 섞여 있습니다. 자, 이 친구 덕성여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점수가 다 1등급입니다. 근데 이 친구 아쉽게도 모든 교과 중에 딱 한 과목 영어를 좀 못했거든요. 영어 하나가 112라는 점수가 나와서 쓰지 말자 하고 저는 놓고 갔는데요. 그만큼 제가 이걸 갖고 온 건 이제 2028학년도 제도는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전체가 다 1등급인 친구들. 근데 1등급 중에 2등급이 섞여 있는 친구들. 과연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같은 동점자일 때 지금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화투 이수 여부 그리고 생명과학 투 이수 여부 화학 투 성취도 생명과학 성취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뽑고 있어요. 그럼 우리 2028학년도에서는 만약 동점자 처리 기준이 나왔을 때 학과별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갈 수 있겠죠. 메디컬에서는 화투, 생투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쓰였지만 일반 학과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주요 교과가 중요해집니다. 주요 교과 이수는 당연히 했을 거고 주요 교과의 성취도가 동점자 처리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주요 교과 부분들의 성취도를 중요시 여기는 건 당연하다라는 부분을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많은 인터넷에서 얘기를 강조를 하는 게 5등급제, 1등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과연 1등급만 중요할 것인가, 우리의 성적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자료를 하나 뽑아드렸어요. 이 자료 한번 보시면 고교 내신 개편이라고 해서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까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왜 이런 그림들을 놓으셨구나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성적표 예상안이라고 보시면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리로스쿨이랑 아니면 그냥 일반 꼬리표, 그냥 성적표는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3학년 때 정말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기부를 뽑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다시피 과목, 학점, 원점수, 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 석차 등급.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서강자 수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어떤 거에 주목하게 되세요? 우리 아이가 석차 등급을 먼저 보이시진 않죠. 여기서 가장 보이시는 건 바로 수강자 수와 몇 명이 시험을 받고 그래서 평균이 몇 점이었고 원점수는 몇 점이었는데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보실 때도 이 부분을 먼저 보시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에만 포인트를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 평균에 또 포인트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취도란 건 그렇습니다. 물론 동점자 성취도가 등급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모든 등급이 1등급일 때는 원점수가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에 최대한 노력을 좀 많이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학년 1학기입니다. 사실 1학년 1학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까지는 조금 기간이 남았잖아요. 하지만 평가는 시작은 이미 되었고요. 자,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10번만 버티시면 됩니다. 사실 공부는 우리 아이가 하는 건 맞지만 공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건 어머니 아버님이시잖아요. 10번만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3학년 2학기 과정을 포기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가장 많은 점수들이 들어가는 3학년 1학기까지의 10번의 시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10번의 시험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취평가라는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가 총 준비한 것 중에 이제 4번째 장부터 시작하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PPT는 요게 여기까지가 저희 마지막 PPT고요. 자, 요 성취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한 번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최소 평가 이런 것만 좀 주목해 보시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취평가라는 게 좀 강조가 되고 있어요. 논서술형 평가가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는 옛날부터 계속 왔던 얘기고요. 이체 2028이라는 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를 보셔야 하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정중심 평가, 평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강조가 그럼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그냥 성취 수준 평가라는 건 말 그대로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 즉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좀 꼼꼼하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는 제가 일본어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일본어 수행평가를 하는데 그냥 일본어로 5개 문장을 말할 수 있었느냐, 10개 문장을 말할 수 있었느냐 라고 평가를 했다면 이젠 평가를 다각면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깊게 어휘력은 괜찮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을 쓸 수 있는지 라는 것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모든 교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대입에서도 분명하게 이 부분이 녹여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자, 성취 수준의 평가가 상대평가와는 다릅니다. 어느 정도 절대평가로 계속 강조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보통 40%에서 60%가 수행평가예요. 그만큼 수행평가가 많다는 얘기는 수행평가의 1점이 중간고사의 1점과 거의 맞먹는다. 항상 애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제가 지필교사는 진짜 잘 봤는데 수행평가를 좀 망쳤어요. 그래서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수행평가가 정말로 지금도 이미 중요한데 수행평가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됩니다. 사실 제가 신갈고 선생님들께 미리 조금 요청을 드려서 받아본 가정통신문이 있어요. 사실 어머님들 아버님께서도 이미 받아봤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평가할 것이고 되게 자세하게 잘 써주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평가하고 이 평가 시점은 어느 시점인지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비해 1.2배 정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수행평가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지
종합적으로 잘 다각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정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정말 하라는 것만 사실 많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2028학년도 대입제도는 문이과가 통합을 하고 정말 다각면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준비 과정에서 정확하게 정보들을 받아가시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고 가셔야지 저는 도움이 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내신 관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내신 플러스 정시 부분도 좀 중요하거든요. 정시의 변화와 그 어떤 부분을 준비할지 해석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